네, 정치여담야담. 오늘은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주진우 국민의힘 국회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조금 전에 나온 속보부터 하나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이 내년 지방선거 서울시장 당내 경선에서 특정 종교단체를 동원해서 김민석 국무총리를 밀어주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김경 서울시 의원에 대해서 제명 처분에 해당하는 징계 사유가 있음을 확인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자, 조금 전에 기자회견이 시작됐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이 들어오는 대로 알려드리도록 하고요. 자, 그럼 국민의힘 진정호 의원이 제기했던 오늘 추가 녹취부터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당원 가입하고 이런 거는 문제가 아닌데 돈을 우리가 이렇게 이제 받아서 하게 되면 나중에 또 이게 그 돈이 문제가 되지 않나 하는 지금 생각이세요. 제 개인적으로 나가는 거니까 저는 문제가 없죠. 근데 돈이 1,800만 원이에요. 1,000원씩만 인원이 하면 그렇게 많나요? 3,000명인데요. 근데 예. 이게 중요한 게 이름하고 주민번호 뒷자리까지 다 완벽하게 나와야 되고요. 예. 그다음에 전화번호하고 통신사가 굉장히 정확해야 돼요. 예전에 그 해주세요. 문재인 대통령 때 해봐서는 알아요. 그럼 주민등록번호하고 통신사까지 받은 자료는 지금 하나도 없나요, 아직? 지금 계속 지금 들어오고 있어요. 어차피 6개월을 이제 하고 그다음에 중지시키고 저희가 다 자체적으로 해드릴 거라서. 그러면 용도는 어떻게 쓰시는 건지는 제가 알 수 있을까요? 예. 그냥 그 저희 경선 또 민주당 지금 또 움직이시는 분이 제가 이제 정확히 알아야 되는 상황이라 이게 으로 가시죠, 김민석. 뭐 저희들한테 어떻게 지원을 해줄 수 있는지. 최선을 다할 겁니다. 종교계에서 뭐 지원이 가능해요. 근데 다 서울만. 정말 많이 지원하고 있어요. 보시고 뭐 필요하신 거 있으면 알려주세요. 알겠습니다. 예산 넣을 때 잘 살펴볼게요. 은혜는 꼭. 아닙니다. 제가 이제 도움을 받아야 되니까. 네, 자 국민의힘이 이렇게 전체 녹취록을 공개하면서 압박하자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의혹을 제기하기 전부터 해당 사안에 대해서 자체 조사를 진행하고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들어보시죠. 내부적으로 입당원서 접수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을 하고 서울시당에서 그것에 대한 조사를 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국민의힘의 그런 발표가 의혹 제기가 나온 것인데 상대방 당에서 제안한 의혹을 제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 대표가 즉시 공개적으로 감찰 지시를 한 것이고요. 그것은 다분히 사실과 다른 정치적 공세의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통상적인 당무의 범위에서 강력한 내부 조치를 하게 될 것입니다. 네, 자 먼저 민주당 이훈기 의원님, 네. 일단 서울시장 기자회견이 민주당 서울시당 기자회견이 지금 진행 중이어서 자세한 내용이 아직 들어오지 않는데, 자 일단 그렇다면 김경 서울시 의원이 종교단체를 동원해서 김민석 총리를 서울시장으로 밀어주려 했다, 이런 의혹은 민주당이 인정한 겁니까? 제가 보기엔 뭐 자세한 네. 내용은 모르겠지만 인정한 게 아니고 그 이제 저희 당에서도 김경 의원이 김민석 총리를 팔은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는 나옵니다. 네. 그리고 김민석 총리가 거기에 뭐 관여하거나 그랬다는 뭐 증거도 없고 본인도 전혀 아니라고 그러시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자기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여기저기 좀 뭐 이렇게 쉽게 얘기하면 뭐 좀 오버하기도 하고 약간 좀 그런 연장선상에서 한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그 이제 상대가 물어보니까 그냥 네. 김민석 총리를 제가 이제 녹취를 다 네. 풀 버전을 들어봤는데 전 큰 흐름이 이런 거예요. 뭐냐면 이 사경연맹 부회장 이분이 먼저 도와준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세요. 그랬더니 뭐 도와준다 그러니까 또 이제 거기에 긍정적으로 반응을 하면서 지금 네. 이제 그 지금 녹취를 보면 편집이 돼 있는데 큰 흐름은 오히려 이제 김경 의원이 먼저 욕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뭐 도와주겠다 그래야 되는데 그 제보자인 장 부회장님이 자꾸 뭐 해줄 게 없냐는 식으로 얘기하고 그 네. 과정에서 이제 저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맥락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당에서 그런 제명 조치를 한 거는 저는 이제 그 김민석 총리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관계가 없는데
그런 발언을 한 거에 대한 문제가 있지 않냐. 그리고 종교 관련 부분은 어제 이제 태고종에서도 기자회견 했지만 네. 관계가 없고 모르는 사실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거는 또 종교의 지도자들이 하신 말씀이라 신뢰하고 믿을 만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좀 정확히 저희 당에서도 조사를 하고 있고 네.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고 확인 안 된 사실을 갖고 이게 진실이냐 이걸 갖고 근거로 얘기하는 건 좀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주진우 의원께서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네. 일단 녹취를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실행 계획과 내용이 너무 구체적입니다. 네. 저기 보면은 개인의 주민번호나 그 통신사 또 번호까지 정확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정상적인 당원 가입이 아니라 그 당원들에 대해서 실제 대리 가입이 있었을 가능성을 나타내는 거고요. 네. 특히 1,800만 원이라는 월 1,000원씩 되는 3,000명에 대한 당비 6개월치를 네. 대신 내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의원실에서 알아서 돈을 내준다는 것이기 때문에 저게 허언일 수가 없거든요. 사실상 구체적인 논의를 하는 과정이고 그러면 1,800만 원은 어디서 자금 출처가 있어서 이것을 대납을 해주며 이 대납을 해준다는 얘기는 거기에 당원 가입하는 사람들이 이 가입되는지를 모르고 있을 가능성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정당의 아주 그 구체적인 시스템에 있어서 대리 가입과 대납까지 이루어졌으니까 이거는 반드시 수사가 필요한 사안이고요. 민주당이 지금 굉장히 곤란한 처지에 처했습니다. 사실 그 앞단에 국민의힘 압수할 때 본인들이 냈던 메시지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걸 뒤집어서 같은 메시지가 돼야 되겠죠. 근데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도 이게 지금 실체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당 대표도 여기에 대해서 진상조사 지시를 하고 또 문제됐던 김경 서울시 의원도 바로 자진 사퇴를 하고 또 네. 그것도 모자라다 싶으니까 오늘 제명까지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사건의 실체가 있어서 반드시 수사를 통해서 규명돼야 된다고 보고요. 또 하나 짚을 점이 지금 이건 언론 보도된 내용이지만 대선 직후에 지금 민주당에 대해서 대규모 당원 가입이 있었는데요. 네. 그게 호남 지역뿐만 아니라 강원도, 충청도 등지에서 77만 명이 3개월간 대거 가입을 했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대리 접수가 가능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여러 가지 당원 가입 신청서를 몇십 장, 몇백 장에 한 사람이 와서 접수를 시키고 네. 거기에 대해서 지금 SNS 글을 보면 지금 현재 이 시점에도 네. 나 모르게 민주당 당원에 가입돼 있다라는 글이 꽤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는 또 고발도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것은 3천 명이 지금 저기 녹취록에 보면 문재인 정부 때 해봐서 알아요 이런 얘기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민주당의 고질적인 문제 아니냐, 구조적 비리 아니냐라는 판단이 드는 것이고 저는 이 3천 명은 빙산의 일각이고 나머지 77만 명에 대해서도 제대로 확인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 이용기 의원님 일단 민주당의 구조적인 문제다. 그러니까 김경 서울시 의원의 개인적 일탈에서 그치는 문제가 아니다라는 지적이신데요. 아니 저는 저희 이제 민주당이 당원 중심의 당 아닙니까? 그리고 당원이 상당히 늘어났는데 대부분 쉽게 가입하는 온라인 당원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6개월 당비를 내는 그 권리 당원이 있고 일반 당원들은 그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그 당원들은 상당히 쉽게 가입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저희는 당원 관리에서 상당히 투명하고 엄격하게 하기 때문에 주진우 의원께서 저렇게 일방적으로 얘기하시는 건 좀 동의할 수 없고요. 그리고 이번 건은 그 저희도 이제 그 당대표께서 감찰을 지시했고 지금 1차적으로 서울시당에서 나오고 이제 당에서도 나오기 때문에 좀 지켜봤으면 좋겠고 네. 지켜보면 그 결과를 바탕으로 그리고 저희 당은 어떤 사안이 있으면 아주 단호하게 조치를 합니다. 이걸 뭐 아니라고 뭐 100% 부정하면서 그러는 게 아니고 일단은 뭐 어떤 의혹이 조금만 있어도 받아들이고 강하게 징계를 하고 그러기 때문에 이런 징계가 그렇게 연결해서 또 생각하는 것보다는 일단 의지의 표현이고 좀 지켜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시 한마디 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당은 그 당원 중심의 정당이기 때문에 당원 관리나 또 당원 입당에 대해서 되게 철저하고 투명하게 관리하고 있다는 건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주진우 의원님 일단 그렇다면 이 문제 이번 사건 김경 서울시 의원의 종교단체 동원 당원 가입 사건만을 놓고 봐도 지금 사실은 이 김경 서울시 의원의 개인적 일탈이냐 쉽게 얘기해서 총리 이름을 팔아서 자기가 영등포 구청장 나가려고 당원을 확보하려고 했던 것인지 아니면 실제로 김문석 총리가 관련돼 있는 것인지가 굉장히 큰 관건 아니겠어요? 김문석 총리는 지금 아직 아무 얘기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이제 두 단계의 문제인데요. 일단은
1,800만 원이라는 숫자가 나왔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3,000명의 당원이 당비를 1,000원씩 최저로 냈을 때 6개월간 권리당원의 어떤 권리를 누리기 위한 당원 당규상의 그 규정을 지켰을 때 환산해서 나온 금액이거든요. 네. 그런 구체적인 금액까지 나왔다는 거는 실제 실행 계획이 수립돼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은 김경 서울시 의원이 스스로 털어놓은 뭐 그 1,800만 원을 본인이 부담을 하고 당원을 가입시켜서 경선이 있게 되면 다음 서울시장 선거에서 김민석 후보를 밀겠다라고 한 것은 네. 총리가 후보로 나오면 밀겠다고 한 것은 김경 스스로 밝혔으니까 저는 저것은 거짓일 리 없다라고 생각하고요. 남은 쟁점은 이제 김경 서울시 의원 혼자서 오바해서 한 것이냐 아니면 네. 사전 지시가 있었느냐 하는 건데요. 저게 만약에 실행이 됐다라고 하면 사실상 김민석 총리에게 결정적으로 서울시장 선거에 나왔을 때 도움이 되는 행위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느 단계에서는 보고가 되거나 공유가 되거나 하다못해 생색을 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초기 단계이고 아직 서울시장 선거 경선도 들어가지 않은 상태에서 너무 초기에 걸리다 보니까 그 김민석 총리에 대한 관여 여부는 확정적으로 지금 얘기할 수는 없는 상황이지만 수혜자가 김민석 총리이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은 반드시 확인할 필요는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그런데 김민석 총리는 아무 얘기 안 하고 있는데 강덕구 의원이죠. 김민석 예. 총리의 측근위를 자청하는 강덕구 의원이 지금 모함이다. 김 총리가 연관됐다면 의원직을 내놓겠다. 이렇게 기자회견을 했어요. 자 그런데 김 총리가 입장을 밝히는 게 깔끔하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전에 이제 아까 그 1,800만 원 얘기하신 네. 것부터 좀 얘기를 하면 먼저 그 장 부회장이 내가 관리하는 회원이 3,000명인데 내가 선거에 도움을 줄 수 있다 먼저 제안을 했어요. 그러니까 네. 3,000명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 얘기가 맥락상 그렇게 나온 거라고 보고 그건 좀 지켜봤으면 좋겠고 그리고 김민석 총리는 지금 총리한 지 한 3개월 조금 넘었거든요. 네. 그리고 그 이재명 정부의 초대 총리입니다. 가장 중요한 어떤 정부 조직 개편도 해야 되고 정부의 틀을 세워야 되고 아주 중요한 일을 해야 되는 초대 총리인데 초대 총리가 아직 자리도 못 잡았는데 내가 차기 지방선거에 출마를 위해서 이런 걸 했다. 전 상식적으로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 저희 당의 구조라든가 또 대통령의 어떤 그 일하는 시스템이라는가 볼 때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파악한 거는 그 시연 김경 그분이 좀 이렇게 그런 성향이 있으신 것 같아요. 자기 목적을 위해서 좀 예. 말을 쉽게 하기도 하고 누구를 갖다 붙이기도 하고 저희 당내에서도 이제 이 일이 있고 확인해 보니까 그런 얘기가 많이 돌더라고요. 저는 그런 수준이지 더 이상 수준으로 갈 수도 없는 사안이고 그리고 일단 총리는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이거는 뭐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총리가 뭐 지방선거를 위해서 그런 일을 했다? 전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민석 총리가 지금 해당 의혹에 말을 아끼고 있는 가운데 이 관련 종교단체로 지목된 태고종에서는 즉각 반박에 나섰습니다. 어제 국회로 찾아와서 기자회견까지 열었는데요. 들어보시죠. 본 종단은 어떠한 정치적 개입도 한 바 없으며 김민석 총리의 선거 활동 및 정치 활동과 무관하며 그 어떠한 정당 및 정치인에게 신도의 개인 정보를 제공하거나 공유한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정보로 본 종단 전체를 특정한 것은 명백한 명예훼손입니다. 정치적 목적을 위해 종교단체를 거론하고 본종의 500만 신도들을 경선 도구로 묘사한 것은 본종단 전체를 매우 불순하고 부도덕한 집단으로 오도한 것입니다. 진종호 국회의원의 발언의 시발점으로 본종단이 특정된 것에 대한 공식 사과를 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주진우 의원 일단 진종호 의원이 태고종을 직접 언급한 건 아닙니다만 언론에 이렇게 보도가 되니까 우리 종단을 모욕했다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주진우 의원께서 보시기에는 지금 진종호 의원이 공식 사과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예, 저희가 특정 종교에 대해서 공격하거나 특정 종교를 폄하할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예, 종교의 자유는 헌법적 가치니까 당연히 지켜야 되는 것이고요. 하지만 저 논의 과정을 보면 거기에 대해서 특정 종교를 뒤에서 언급하거나 팔았을 가능성도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어쨌든 저 문제의 핵심은 뭐냐면은 결국 구체적인 숫자가 나왔다는 것에 있는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숫자가 나와서 결국
우리 집권 여당의 당원으로 가입되는 부분에 있어서 마치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가입될 수 있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네. 이슈가 있는 거고요. 이것은 특정 종교 문제가 아니라 일반 국민들도 누구나 당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금 김민석 총리의 이제 관여 여부는 지금 확정할 수는 당연히 없지만은 네. 그래도 확인이 필요한 것이 지금 뭐 지방선거보다 너무 앞에 남았기 때문에 지금부터 움직였을 일이 없다라고 하지만 김경 서울시 의원 같은 경우에 누가 보더라도 김민석 총리의 측근이거든요. 거기다가 수혜자가 모르는 사이에 뭐를 하는 구조가 네. 굉장히 이상한 거죠. 그러니까 수혜를 받는 사람은 따로 있는데 수혜 보는 사람에게 사전에 보고하거나 사후에 생색을 내지 않고 어떤 비용을 들여서 어떤 일을 도모한다는 게 이상하고요. 지금 사실 총리 지명되고 지금 일을 한참 하고 있는 중은 맞지만 네. 지방선거 하려면 권리당원으로서의 권한 행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당원 가입은 훨씬 이전부터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실제로 움직인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은 형평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은 자체 진상조사 결과를 내놓고 우리 당은 시스템이 투명하니까 믿어달라. 하지만 국민의힘은 무조건 압수수색해서 다 확인해봐야 된다. 이거는 서로 너무 안 맞는 거잖아요. 그래서 네. 이 부분은 같은 강도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자 이렇게 국민의힘에서 이 의혹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이런 공세가 통일교 정교 유착을 덮기 위한 물타기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여야 목소리도 듣고 오겠습니다. 국힘의 밑도 끝도 없는 민주당 종교동원 의혹 제기는 국힘의 통일교 정교 유착 범죄를 덮으려는 물타기입니까? 특검 수사로 드러난 통일교 11만 명 입당은 증거가 명확히 드러나고 있는 반면 국힘의 민주당에 대한 의혹 제기는 실체가 없는 음모론적인 망상에 불과합니다. 허위 사실에 기대어서 관계도 없는 총리의 수사 필요성까지 운운하는 송원석 원내대표는 자신의 내란 살인 동조 역대급 망언에 대해서 사과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당원을 모집하는 것이 왜 무엇을 위하여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 바로 김민석으로 갑시다. 김민석으로 이런 식으로 그 녹취록에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더 명확히 수사와 그다음에 그 기소 과정까지 연결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 김민석 현 총리가 사전 선거 운동을 했다고 그런 정황으로 보이는데 이것이 사실이라면 대한민국의 국기를 흔드는 굉장히 위험한 심각한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네, 자 민주당 서울시당의 김경 서울시의원 조사 결과 기자회견 내용이 들어왔습니다. 이 내용 먼저 보고 가겠습니다. 금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 윤리심판원은 김경 서울시의원에게 제명 처분에 해당하는 징계 사유가 있음을 확인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서울시당은 현재 소속 당원들에 대한 전수조사 진행 중이며 특정 종교단체의 대규모 집단 입당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국민의힘 진종호 의원이 언급한 제보 당사자 역시 입당을 실행에 옮긴 바 없다고 언론 인터뷰를 통해 밝힌 바 있습니다. 또한 녹취가 이루어진 시점은 경선 선거권 행사를 위한 입당 시한 마감에 임박한 시기로 입당 심사 처리 및 심사 기간을 고려할 때 시기적으로 집단 입당 실현은 불가능합니다. 이에 김경시 의원은 차기 지방선거에 영등포 구청장 선거에 출마하고자 이 같은 당무 방해 행위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시당은 김경시 의원의 일탈 행위로 심려를 끼쳐 모든 국민들에게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은기 의원님 일단 국민의힘의 주장은 자, 이 민주당의 자체 조사 결과 이런 일이 있었다. 그리고 대부분이 결론을 내려놓은 걸 보면 김경 서울시 의원의 개인적 일탈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것 같은데 국민의힘 주장은 이겁니다. 지금 국민의힘은 통일교 유착 의혹으로 특검의 압수수색을 받지 않느냐. 민주당도 똑같이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건데요.
지금 통일교 건은 오늘도 뭐 경남 쪽에서 집단으로 가입, 국민의힘 가입 원서가 발견이 됐고 지금 수사가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안이 이거는 어느 정도 드러났고 그리고 관련된 권성동 의원이라든가 또 한학자 총재가 지금 구속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건 이미 상당히 많은 사실이 드러났고 확인이 된 거고 지금 이 부분은 기자회견도 보셨지만 당무를 좀 방해했다는데 정확한 내용이 아직 안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집단 가입이라든가 이런 거 확인이 안 됐다 그러거든요. 그러면 성격이 완전히 다르거든요. 제가 보기에 이런 징계를 한 것은 그 김민석 총리를 이제 연결시켰다거나 그런 문제가 아닌가 싶거든요. 정확한 건 모르겠지만 그래서 네. 저는 통일교와 관련된 국민의힘 집단 입당 문제하고 이 문제하고는 완전히 별개고 천지 차이가 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확인도 안 된 사항이고 그리고 이거는 이미 수사가 진행돼서 두 분이 구속이 됐고 오늘은 집단으로 증거가 확보가 됐고 네. 가입 원서가 그래서 이거는 정교 분리 차원에서 국민의힘 문제하고 이 문제하고는 완전 별개고 이 문제는 팩트 확인된 게 하나도 없거든요. 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정부 회장이 먼저 내각 관련 회원이 3,000명이 있고 뭘 도와줄 거야 먼저 제안을 했거든요. 네. 이게 상당히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뭐 사람이 특정되고 금액이 특정됐다는데 이거는 뭐 3,000명이니까 계산해서 그런 액수가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경우가 상당히 다르고 저는 어떻게 보면 수사를 해봐야 되겠지만 진종호 그 의원도 이제 그 국가대표 사격 선수였고 여기 사격연맹 부회장인데 의도적으로 이렇게 서로 한번 얘기를 하신 건지 그런 의문도 들어요. 왜 그러면 전체 녹취를 다 들어보면 오히려 이 부회장님이 되게 적극적으로 얘기를 하시거든요. 뭐 내가 몇 명 회원을 네. 가지고 있고 내가 도와줄 게 뭐가 있냐. 보통 그러고 나서 내가 해주면 대가가 뭘 주겠냐 이렇게 물어보고 유도성의 질문이 많아요. 제가 보면 저도 기자 출신이기 때문에 유심히 네. 봤는데 상당히 뭔가 이렇게 의도한 답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물어보는 내용이 꽤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제 추측이니까 네. 이거는 정확한 조사나 수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주진우 의원 일단 국민의힘 경남도당 압수수색 과정에서 통일교의 입당원서 뭉치도 발견됐고 이 국민의힘 통일교 연루 의혹과 이번 민주당 이 시의원의 사건은 전혀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주장인데요. 네, 좀 반대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수사를 했기 때문에 지금 사실관계가 보도되고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지금 통일교 관련된 게 무슨 내부 제보가 있거나 예를 들어서 통일교 그 신도들이 강제로 가입했다라고 본인이 고소하거나 고발하거나 피해를 호소한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하지만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띄운 특검에 의해 가지고 조사를 하고 조사한 결과 지금 민주당이 주장하는 팩트들이 지금 나왔다라고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네. 그 팩트도 해석의 여지가 있어서 동의할 수 없지만 이 부분은 그렇게 따지면은 이 부분이야말로 김경 서울시 의원이 영등포 구청장까지 나오시겠다는 하는 분의 육성 목소리가 있는 거예요. 유도를 하든 어쨌든 간에 본인의 의도는 정확하게 자기 목소리를 자기 의사 표현을 한 겁니다. 네. 그렇다라고 보면은 사실은 수사를 해야 사실관계가 나오는 것이죠. 근데 지금 그 수사도 해보기 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라고 단정하는 저 민주당의 발표야말로 진상조사는 못 믿겠다. 특검 수사가 필요하다. 이것에 대해서 좀 입증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특검에서 지금 발견했다는 뭉치가 지금 수십 장이라고 얘기하는데 네. 11만 명이라고 발표했던 것과 너무나 숫자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상 실제적으로 우리가 주장했던 것은 국민의힘이 만들어지고 그 전신의 정당까지 합쳤을 때 이때까지 다 가입한 통일교 출신 그 신도 출신의 당원들이 숫자가 되는지 몰라도 최근에 11만 명이 가입한 게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게 수십 장의 그 입당 원서가 발견됐다라고 해도 그 숫자가 너무 갭이 크고요. 사실 확인 필요성은 양당에 똑같은 거죠. 네. 그래서 이 3천 명에 대해서도 굉장히 구체적인 녹취가 나왔고 이건 수사하기도 전에 나온 거니까 수사 단서로서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뭐 수사가 이루어질지 지켜보도록 하죠. 자,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보석 요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먼저 이용기 의원님, 일단 윤석열 전 대통령 법원이 지금 특검 측에 손을 들어준 겁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이 생명의 위협도 있다. 이렇게 건강을 들어서 보석 신청을 했는데 기각을 했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뭐 당연한 결과라고 보고요. 이 보석 신청이 다른 분들의 형평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사유가 뭐 건강 문제라든가 그
변호사가 그러셨죠. 뭐 라면하고 건빵을 먹는다든가 뭐 여러 가지 사유를 댔는데 그게 국민들이 보편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사유들이거든요. 그리고 구속돼 있는 분들은 대부분 어떤 상황인지 국민들도 아는데 그거는 윤석열 전 대통령 나만 좀 특권 의식을 가져야 된다 그런 발로였지 않나.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보석이 기각됐다고 생각하고 이건 뭐 누가 봐도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주진우 의원께서는 이 보석 기각 결정 혹시 예상하셨습니까? 저는 개별 재판부 판단에 대해서 제가 뭐 구체적 언급은 잘 안 해왔는데요. 네. 이게 지금 사법부 흔들기에 대해서 저는 우려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검사들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말을 안 듣는다라고 해서 검찰청을 팍 없애버리잖아요. 그리고 다음 대안도 없는데 없애버렸고 이제는 대법원장도 청문회 불러서 망신주기용하고 탄핵하고 사퇴 압박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대법관도 갑자기 확 늘려서 법원에 힘을 빼겠다라고 하는 상황이 전반적으로 좀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입법권이 사법부를 침탈하는 이 과정이 전체적인 사법부의 신뢰를 흐트러뜨릴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요. 원칙은 그렇습니다. 불구속 재판 원칙 다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불구속으로 재판을 받고 있던 사람이 갑자기 중간에 영장이 청구돼서 다시 구속되는 경우는 굉장히 드문 케이스입니다. 일반 국민들에 있어서 잘 일어나지 않는 일이거든요. 근데 이번 케이스는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정한 특검이 수사에서 불구속 재판 중에 있던 윤 전 대통령을 구속한 사안이기 때문에 네. 저는 이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 전직 대통령이니까 사실 도망할 염려는 없거든요. 네. 그래서 이미 증인신문이 주요 증인신문에 대해서 증인신문이 다 맞춰지는 단계가 되면 저는 불구속 재판하는 것이 원칙적인 처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 대통령 경호처가 때 아닌 기미상궁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 시절에 서울구치소에 구속됐을 당시에 매 끼니마다 독극물 검사를 진행했다는 건데요. 자, 법무부 관계자가 경호처가 식사 제공 전에 독극물 확인을 요청해 와서 이 도시락 용기에 음식물을 포장해 두면 경호처 직원들이 독극물 검사한 뒤에 검사 완료 필증을 붙였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 조국혁신당의 박은정 의원실이 제공한 자료인데요. 이용기 의원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이게 큰 특혜인가요? 저는 이제 과거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이명박 전 대통령도 뭐 구속되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 그런 사례와 비춰봐도 특혜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저는 그 당시만 해도 윤석열 대통령이나 경호처 또 측근들이 다시 대통령의 복귀하리라고 착각을 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까지 들어요. 어떻게 저런 일을 했을까? 그리고 이게 상식적으로 맞을까? 그리고 아까 주진우 의원 말씀하셨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라고 돼 있어요. 아직 이제 네. 확정이 안 됐지만 그리고 불법 비상계엄을 저질렀고 그냥 보통 일반적인 범죄 로 구속된 사람하고 상당히 다른 차원이고 모든 국민뿐이 아니라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더 특권을 내려놓고 공평하고 그리고 잘못이 있는 부분에서 정말 반성을 하고 그러면서 어떤 역사에서 어떤 평가를 받을까 또 법적으로 어떤 평가를 받을까에 대해서 겸허하게 계셔야 되는데 저런 식의 특혜를 한다면 오히려 국민들이 더 공분만 사고 그리고 검찰 같은 경우에도 아까 말씀하셨는데 검찰이 과거에 또 먼저 윤석열 정권 때도 그렇고 어떤 정치 검찰로서 역할을 하니까 검찰청이 폐지되고 이런 일이 벌어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게 국민 정서예요. 국민들이 왜 검찰만 우리 사회에서 특권을 가질까? 일개 법무부의 청인데 왜 검사들은 저런 권력을 휘두르고 그리고 가장 힘이 있고 저렇게 정권을 좌지우지하고 저럴까?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피부로 워낙 느꼈고 그 결정판이 비상계엄이고 내란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검찰청을 폐지하는 거에 대해서 국민들 저는 여론조사 잘 모르겠지만 상당수가 공감하고 1년 유예기간 또 줬지 않습니까? 그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40명의 특검 검사들이 집단 반발하고 이거는 오히려 검찰청 폐지를 더 촉진시키고 국민들의 공분을 사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주진우 의원 생각은 좀 많이 다르겠죠? 네. 경호 매뉴얼에 따른 처리를 봐야죠. 불구속 재판 중에서도 경호원들이 경호를 하지 않습니까? 전직 대통령은 아직도 이제 무죄 추정을 받으면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이니까 그러니까 혐의를 받고 있는 것이 재판이 확정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재판 진행 중인 경우에는
그 무죄 추정이라는 헌법상 대원칙 때문에 기존의 경호 매뉴얼대로 하는 것이고요. 저게 특혜라고 말씀하시는데 저거를 검사한다라고 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한테 실질적으로 무슨 도움이 됩니까? 뭐 식사가 달라지나요? 다른 종류의 식사가 제공되는 것입니까? 전혀 달라지는 게 없고요. 경호 매뉴얼은 경호처는 정권이 바뀌더라도 계속 되는 거고 이재명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이 되더라도 똑같은 매뉴얼에 따라서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치 공세를 위해서 소위 말하는 무죄 추정으로 재판받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망신 주기를 하는 거죠. 네. 김희성궁이라는 거는 사실은 그 상황하고 전혀 맞지 않는 얘기고요. 네. 사실상 그 경호처는 자기의 직무상 직분을 충실히 이행하는 겁니다. 그러려면 매뉴얼을 바꿔야 되겠죠. 그래서 매뉴얼대로 처리하는 것이 좀 원칙적인 처리이기 때문에 그 점은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죠. 주진우 의원도 잘 아실 만한 분이 지금 인터뷰하러 스튜디오에 들어와 계십니다. 이윤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주진우 국민의힘 국회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